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인수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워크숍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정과제를 세팅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저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좀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수위 워크숍에는 굳이 당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석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점령군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인수위원회는, 특히 정권 교체가 된 당시의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된 쪽, 정권을 잃은 쪽에서는 당연히 점령군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돼 있다. 그건 과거에도 늘 그랬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경계하려는 당선인의 의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결국 소통의 문제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의 저런 모습은 또 처음 본다 했던 거는 바로 3월 20일에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 시간에 본인이 직접 조감들을 들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던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뭐 이렇게 공격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당선이 되면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얘기한 걸로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거 가지고도 다시 무슨 공론화 과정을 거치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직접 브리핑한 거, 이것도 당연히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않은 굉장히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산 청사 1층에다 프레스룸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청와대가 춘추관이라는 외딴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본관 비서동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프레스룸이라는 걸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프레스룸에서 비서동에 얼마나 자주 또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을 접촉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대통령 집무실은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에 마련해 놓고 1층에 프레스룸을 마련하겠다, 한 건물 내에 쓰겠다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의지는 우리가 느껴진다. 이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비서동과 이 춘추관이 완전히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부분도 평가받아야 된다. 적어도 기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3일과 24일에 통이동에 있는 인수위 집무실이 있죠. 그 집무실 마당에 천막으로 기자실을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연 이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나와서 차담회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취임 뒤에 돼지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내가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자. 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뭐 지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돼서 자, 구내식당에서 같이 본인이 직접 뭐 요리를 하든 안 하든 기자들하고 같이 그런 걸 끓여놓고 먹어가면서 소주 한 잔 기울여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저는 역대 대통령이 이런 거는 약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또한 소통의 의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물론 나중에 실제 약속을 지키느냐 뭐 그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약속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여하튼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거 뭐 그것도 다른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4일에는 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뭐 본인이 현안과 관련해서 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현 정부 임기 마지막에 지명한 거는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바람직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현안에 관한 그 본인의 의견도 또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일 날 기자실에 들렀을 때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기자회견이 아니니까 현안 질문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몇몇 친여 매체들이 시비를 걸더군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시비 걸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뭐 당시 뭐 돼지김치찌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안 나왔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창용 IMF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한 데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기자들이 정말 가벼운 질문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자들의 문제지 당선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당선인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기자들이 비판할 여지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친여 매체들의 어찌 보면 쓸데없는 시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본인 그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 당선인 대변인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고요. 인수위원회 기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의동에 또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곳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의동에서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인수위에 있는 기자들 중에서 참석 못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공연이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통의동에 기자실이 있고 인수위에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더 기사가 되죠? 대통령 당선인 말 한마디가 더 기사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수위 기자실은 팔이 날리고 통의동 기자실에만 기자들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도 때로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뭐 인수위원회 그 과거에 출입해가면서 취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자칫 잘못하면 통의동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기자실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단 한 번도 본인 그 통의동 집무실에 있는 곳에 기자실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MB 때도 그랬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물론이고 만든 적이 없습니다. DJ 노무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원회 기자실만 있었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곳에 임시로라도 뭐 천막을 쳐서라도 기자실을 만든 것 자체 그것도 소통 의지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뭐 재임 중에 뭐 기자회견 브리핑 뭐 지금까지 세보면 뭐 15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5년간이니까 30회. 그러면 더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기자들하고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 정치인이라, 아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인 출신이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략 한 20회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정치인 출신이지만 뭐 그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뭐 많이 안 한 걸로 10회 미만 정도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뭐 11회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 정도로 돼 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여기도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뭐 정치인 출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엄청나게 소통을 강조하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 친구 같고 이웃 같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자들 만난 거 재임 중에 기자회견 8회 있었습니다. 가장 적습니다. 거기다가 또 약속이나 안 했나? 약속은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걸핏하면 청와대 수석하고 보좌관들 회의 때 본인이 지시하는 내용 가지고서 뭐 국민들 앞에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이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통보죠. 그리고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소통, 국민들과의 소통,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모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기자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뭐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남대문 시장에 가서 소통했고요. 인수위 뭐 안철수 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 통일동 집무실 근처에서 뭐 김치찌개도 먹고 뭐 이런저런 뭐 식사, 혼밥 안 한다,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그거는 소통 행보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사들이 대개 기자들과 소통을 잘 안 합니다. 왜? 검사들은 수사를 하니까 소통하다가 잘못하면 한번 슬립텅, 그러니까 말실수 같은 걸 하면 잘못하면 그 뭐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기자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사 출신, 특수통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름 남짓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소통 행보를 보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월등히 낮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현재까지는 더 낫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것들을 폄하하려는 일부 친여 매체들의 시비, 이거는요 제가 보건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소통 행보를 보면 어느 대통령보다 의지도 높고 그 다음에 실제 실천도 하고 있다. 다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제 대통령이 되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도 지켜질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본인이 혼밥하지 않겠다는 걸 지금까지 지켰고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약속을 통해서 자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여튼 소통 행보가 검사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거에 비교하면 월등히 낮고 정치인들의 버금가는 정도의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그 소통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겠다. 적어도 소통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맑은 상태다. 기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통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기자 출신이니까 적어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임기 내내 유지를 하면 그것 또한 평가받을 일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